자, 그럼 저희 시장도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선은 본부장님께 시장에 관한 한마디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빨간불 나타내는 시장이긴 하지만 역시나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지난주부터 저는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시에 있으면서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왔던 적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방 경직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 자체가 더 밀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다가 좀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도 살짝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또 연말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은 좀 다르겠지만 지수 자체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희망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이슈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직접 오늘의 이슈들을 뽑아주셨잖아요. 네. 멋지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화면에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트럼프의 선택, 조선주일까, 조선 기자재일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또 조선주를 들썩이게 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과 맞습니다. 통화한 이후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또 관련한 밸류체인에 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이슈들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지금 우리가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조선 쪽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 이런 협력을 좀 요청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 많은 변동성을 보였던 게 한화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요 MRO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선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방산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시장에서 요 MRO 시장 자체가 그 함정에 대한 보수 유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 20조 규모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조선 쪽에 대한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방산 쪽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조선업에 대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씩 들거든요. 오히려 더 조선 쪽에 집중해서 보자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조선 사업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미국 쪽에도 조선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기업도 그렇고 미국에 들어와서 계속 공장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미국 내 조선사들을 인수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산 쪽에다가 초점을 둬서 종목군들을 좀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든 조선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방산 쪽과 엮이는 부분들도 충분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시장에서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와 조선을 연결을 해본다면 방산 쪽과 그동안 연결이 됐다면 우리가 이걸 에너지 쪽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나서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기름을 파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LNG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LNG를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LNG 탱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탱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LNG 연료선이라고 하는 그 선박을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그 탱크를 만드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트럼프 쪽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에너지 쪽에 좀 더 관심을 더 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사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방산 쪽과 많이 연동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원전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또 SOFC라 그래가지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도 변동성이 한번 나왔죠. 이게 전부 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트럼프가 어쨌든 당선이 되고 나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만약에 연료 비용이 싸진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비용이 싸진다라고 한다면 물가도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LNG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기자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MRO 쪽에 그러니까 방산과 조선을 엮어서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 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슈로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사안들은 이렇게 미국과의 협력이 앞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게 과연 갑을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동맹 관계가 될 것인지 그런 우려감들도 좀 시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 나라 같으면서도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저기 있는 다른 작은 국가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 쪽에 들어가서 조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면 LNG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LNG 운반선이나 뭐 그쪽으로?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잘하는 게 LNG 선박을 만드는 거예요. LNG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선박을 만드는 그 LNG 선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캐파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크지만 실제로 이제 수익 금액 자체는 우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수주 금액도 우리가 더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고부가 같이 선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부가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엔진을 친환경 연료를 써서 엔진 자체가 친환경 연료로 사용이 되는 선박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연료를 싣고 다니는 선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 보시면 LNG 본행제 관련주라든지 어제 보시면 또 성광밴드 같은 피팅 밸브 관련주들이 주가 변동성이 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일련의 과정들, 피팅 밸브라든지 그리고 LNG 본행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오히려 미국 쪽에서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이 자료까지 좀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 1기 때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LNG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 같은 경우도 LNG 수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 사이클에 들어왔다는 내용들 나오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계속해서 받아와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물론 거기서 한번 꺾이다가 트럼프가 전화를 했고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살짝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만 놓고 볼 경우에는 기자재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갑을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미치는 장사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요. 필요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주에 관해서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들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오이슈는요. 본부장님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열어볼까요? 저희가 오늘 하나씩 또 준비를 하게 됐는데 가상자산 유예했었는데 이제 과세 직전으로 이야기가 네. 나와주면서 제가 지금 방금 속보 확인해 보니까 과세 유예 청원이 지금 30만 명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 빠른 30만 시간에. 명.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네. 본부장님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국내 증시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 좀 미쳐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과세란다라는 내용들 자체가 좀 싫죠. 싫은 부분이라서 네. 지금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가상자산 과세 공제가 5천만 원으로 맞아요.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 이전에는 250만 원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잡혔다라는 것은 뭐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나야지 이건 그렇죠. 그에 네. 대한 과세가 진행이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뭐 수익을 5천만 원 내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면
그렇게 보면 좀 부담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긴 시계열로 보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분명히 그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기대했었고 유예를 기대했었던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그러니까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영향이 경우도 와요. 그죠?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 해외 거래소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는데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뚜렷한 법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자문사들 같은 경우도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진행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가상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좀 과세를 진행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 기사를 같이 또 봤잖아요. 보면서 이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에 관해서는 좀 의문점으로 남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악재로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투세 때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죠. 투심은 흔들리는데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가상화폐의 시세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라는 것이 무조건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세가 연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은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온 내용은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영향이 생각보다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는 그렇네요. 한데 참 애매합니다. 근데 30만 명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놀라셨죠? 네. 이 가상 자산 시장으로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많이 얘기들이 봤어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30명이 채워졌다라는 게 30만 명이 맞는지는 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한번 체크를 같은데 해볼게요. 네.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을 많이 떠났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또 이제 주식 시장에 면에서, 있는 네. 참여자로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수익이 되고 시장에서 트렌드가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매라든지 투자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과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부담은 주지만 추후에는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처음부터 시행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만 원이지만 제 생각엔 분명히 줄어들 시계열로.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떴었던 속보에 따른 이야기들 저희가 풀어드렸고요. 청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려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이슈는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희가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떤 섹터를 또 눈여겨 보시는지를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직접 멋지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인데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조선 이야기 좀 했었죠. 네, 했었죠. 조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기자재라고 해서 엔진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뭐 한화 엔진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요 조선 기자재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뭐 피팅 밸브라든지 뭐 보냉제라든지 요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성광밴드라는 조선 기자재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피팅 밸브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반감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 기자재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는 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선사들이 움직일 때 많이 못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LNG 관련된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요 기자재
기자재 쪽이 좀 엮이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피팅 밸브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 우리가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팅 밸브 하면 항상 조선 쪽과만 엮어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과 우주 산업과 화학 쪽도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성광 밴드의 전체 매출 중에서 조선보다 화학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한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2025년도에 이 미국 쪽에 대한 에너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의 여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 기자재 쪽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못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면 그래도 시세의 연속성이 1주, 2주는 나오고 있거든요.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밀리고 있지만 오늘 뭐 스타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로 맞아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주산업 쪽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 상승률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보다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두고 2024년도 실적 괜찮을 것이고 2025년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1승 같은 경우도 12% 정도가 올라오고 올라오네요. 있는데 네. 오늘 괜찮네요. 그죠? 조선주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커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주들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내용 나오면서 기자재 관련주들 거의 못 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조선 기자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조선 기자재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이 누누이 좀 좋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탄력이 이제서야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살아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자재 쪽 종목분들은 조선으로만 엮어서 볼 게 아니라 우주항공까지도 좀 확장되어서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일지 그 안에서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뭐 말씀을 네. 많이 드렸는데 종목은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 기업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다, 단열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LNG를 수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탱크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이 탱크 안에 열을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본행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2개밖에 없습니다.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는 동성화인텍이 좀 더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년치 정도는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치 일감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탱크를 만들고 조선을 선박을 하는데 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분이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동성화인텍은 본행제 쪽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NG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더 쉽게 액체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액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행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뭐 LNG 선도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연료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더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습들 그리고 캐파 증설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캐파 증설이 된다라는 것 역시도 앞으로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 본행제 기업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캐파 증설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가격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움직임이 아예 안 나왔던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네, 지금 제가 네. 동성화인텍 가격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네, 가격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 기업을 기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13,450원이네요. 요게 제가 계산했을 때
이 동성화이텍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PER 밸류가 있거든요. 조선업체들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평균적인 PER이 20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화이텍을 15배 수준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목표가가 2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2만 원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16,000원 선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